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단순히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왔다,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 방식, 그 패러다임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엄청난 변화에 대한 해설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솔직히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진짜 그놈의 아주 사소하고 짜증나는 엑셀 수식 하나가 꼬여서 전체 지점 통합 보고서가 완전히 망가져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문제 하나 찾겠다고 수천 개 셀을 뒤지면서 밤늦게까지 야근할 때면 진짜 완전 진이 빠지잖아요. 자료에서는 이런 상황을 핵심 인물 리스크라고 아주 콕 집어서 설명하는데요. 회사 시스템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결국 중요한 계산이나 예외 처리는 특정 담당자의 복잡한 수동 엑셀 파일 하나에 병목처럼 꽉 막혀 있다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갑자기 퇴사라도 한다면 말 그대로 부서 전체 업무가 올 스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늪에서 탈출하는 법을 알아볼 겁니다. 야근의 종말부터 바이보 코딩이 대체 뭔지, 나한테 맞는 AI 도구는 어떻게 고르는지, 전문가들의 워크플로우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미래까지 핵심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야근의 종말.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는 법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29. 여러분, 이 숫자가 대체 뭘까요? 정말 놀라운데요. 한 인사 담당자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채용 점수 검증 과정을 자동화했더니 매번 30분씩 걸리던 작업이 단 1분 밑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무려 29분을 통째로 아낀 거예요. 이걸 하루에 10번만 한다고 쳐도 퇴근 시간이 대체 몇 시간이나 앞당겨지는 걸까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지점 재고 파일 싹 다 합치기, 수리 급한 기기들만 알아서 필터링하기, 끝도 없는 PDF 확인서 자동 발행에 매일 아침 9시 칼같이 발송되는 CRM 이메일까지. 이 모든 게 코딩의 크자도 모르는 평범한 사무직들이 직접 만든 실제 자동화 스크립트들입니다. 이 기술로 다들 진정한 칼퇴 프로가 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바이브 코딩이 뭐길래 이런 게 가능해진 걸까요? 여기서 이 해결책의 접근 방식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코딩 문법을 달달 외워라, 이게 아니에요. 바이브 코딩이란 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일상 언어, 즉 자연어로 AI한테 지시를 내려서 알아서 코드를 짜게 하고 작업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AI랑 아주 찰떡같이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기대치를 좀 설정해 볼까요? 바이브 코딩이 단순 반복 자동화나 초기 프로토타입을 후딱 만들어내는 데는 정말 기적 같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핵심 로직을 설계하거나 최종적으로 퀄리티를 보증하는 일, 이건 절대 여러분의 그 날카로운 인간적인 판단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무엇을 만들지 방향을 잡는 건 여전히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AI 파트너,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자료를 보면 사람들의 성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세 가지로 분류해놨어요. 위에서 시켜서 하긴 하는데 당장 결과물이 급한 사람, 지금보다 작업 퀄리티를 훨씬 더 끌어올리고 싶은 프로, 그리고 매번 남의 선 거치는 게 너무 답답해서 내가 직접 병목을 뚫어버린다 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이신가요? 내 유형을 파악했다면 이제 무기를 고를 차례죠. 컬슬 같은 묵직한 전문가용 도구를 쓸 건지, 아니면 복잡한 설치 하나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켜서 쓰는 러버블 같은 도구를 쓸 건지, 이 선택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업무 속도와 스트레스 지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전문가들은 도대체 이 AI를 어떤 워크플로우로 굴리길래 완벽한 결과물을 내는 걸까요? 이 하이브리드 방식 진짜 강력합니다. 고수들은 절대 AI한테 그냥 이거 해줘 하고 띡 던지지 않아요. 일단 한 AI한테 기획안 초안을 짜게 하고요. 그걸 다른 AI한테 넘겨서 이거 논리적으로 말 돼? 하고 교차 검증을 시킵니다. 코드가 한 줄이라도 쓰이기 전에 허점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엄청난 워크플로우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강조하는 프롬프트 환급률이 있습니다. 목표는 딱 한 줄로 깔끔하게, 복잡한 일은 아주 잘게 쪼개기, 그리고 확실한 예시 데이터 던져주기. 근데 여기서 꿀팁, 만약 AI가 엉뚱한 답을 내놓는다? 절대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정확히 절반으로 뚝 잘라서 아주 작은 단위부터 다시 시도해보는 겁니다. 이 방식을 진짜 내 걸로 만들잖아요.
그럼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업무까지 싹 다 자동화가 됩니다. 코딩에 코자도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내리고 있는 사이에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명함 데이터 쫙 뽑아내고 오전 9시 정각에 맞춰서 맞춤형 메일을 고객들에게 싹 돌리는 겁니다. 진짜 마법 같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미래, 과연 어떤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과거 90년대의 그 복잡하고 어려웠던 문법 중심의 프로그래밍에서 출발해서 시각적 도구를 거치고 이제 2025년 이후 우리는 생성형 AI를 통한 본격적인 대화형 인터페이스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소프트웨어 만드는 일이 소수 천재 개발자들의 전유물에서 우리 모두의 영역으로 완전히 내려온 거죠. 연구 자료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컴퓨터 언어를 외우는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전략적 사고, 전체 그림을 보는 눈, 그리고 AI에게 정확한 맥락을 짚어주는 능력, 이 5가지 핵심 역량이 기존의 코딩 지식을 싹 대체할 겁니다. 우리 일하는 마인드셋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의미 없는 야근 언제까지 계속하실 건가요? 오늘 해설을 통해 이 강력한 도구와 방법론들을 다 보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그 짜증나는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여러분만의 첫 번째 발부 코딩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자료 해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